미국인들은 큰 차를 좋아합니다. 작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 10위 안에 무려 8대가 SUV 혹은 트럭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말하는 큰 차의 기준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데요. 비교를 하자면 이 정도 크기입니다. 단순히 땅이 넓어서 큰 차를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차 공간이 좁은 도시의 주택가도 어김없이 큰 차량들이 점령하고 있죠.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거대한 픽업 트럭들을 도시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차도 관리도 힘들 것 같은 이런 큰 차들을 미국인들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 것일까요? 미국은 1950년대에 황금기를 보냅니다. 나라는 부유했고 사람들도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싶어 했죠.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소비자들의 심리를 반영하여 크롬 도금을 한 화려하고 거대한 차들을 만들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연비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람들 사이에 큰 차는 곧 고급차라는 인식이 처음 생기게 되죠. 50년대 이후로 미국인들은 특별히 큰 차를 선호하지는 않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선호할 큰 차량들이 없었습니다. 픽업 트럭은 60년대까지만 해도 시골에서 오로지 짐을 싣는 데 사용하던 작업용 차량이었고 SUV는 당연히 존재조차 하지 않았죠. 모든 상황이 오늘날처럼 바뀌게 된 것은 하나의 자동차 관련 규정에서 시작됩니다. 1973년 10월엔 역사적인 석유 파동이 일어납니다. 석유를 전적으로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미국은 중동의 석유 금수 조치의 가장 큰 피해자였죠.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난 미국은 석유의 가격과 공급 변동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1975년 의회에서 자동차의 연료 효율 규정을 만듭니다. 미 의회는 이 규정을 통해 자동차 업체들에게 10년 후인 1985년까지 리터당 11.7km로 연료 효율을 끌어올릴 것을 요구합니다. 제조사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수치는 당시 연료 효율의 2배를 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갑작스러운 의회의 결정에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들은 기술 개발을 통한 효율 개선을 기대했던 교통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엄격한 규정은 승용차에만 적용되고 소형 트럭을 비롯한 작업용 차량들은 해당되지 않았는데요. 바로 규정의 이 허점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로비스트를 통해 의회의 규정에서 언급하는 소형 트럭의 범주를 오프로드 주행에 적합한 차량으로 정의하도록 설득합니다. 다음으로 제조사들이 한 일은 승용차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던 픽업 트럭을 개조하는 것이었습니다. 2인승으로 설계된 트럭을 확장하여 뒷좌석을 만들어 넣었고 내부는 승용차와 동일하게 모두 바꿔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짐칸을 덮는 천장을 만들고 뒤에는 문을 달았죠. 이것이 SUV의 탄생이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연료 효율 규정에 맞는 승용차를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돈과 시간을 들여 새로운 개념의 승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SUV는 트럭의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하여 만든 승용차였고 이후에 SUV의 외관을 가졌지만 프레임 없이 일체형 차체로 이루어진 크로스오버라는 차종이 개발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심형 SUV가 크로스오버에 해당하죠. 지프 등에서 만든 초기 SUV는 품질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일부 부자들의 전유물이 되었지만 여러 제조사들이 업계에 뛰어들면서 SUV와 크로스오버는 빠른 속도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계는 1990년부터 대대적인 SUV 광고에 나서 10년간 TV 광고에 무려 11조 원의 돈이 투입됩니다. 투자는 대성공을 거두어 SUV는 미국 내 전체 판매 차량 중 20%를 차지하게 되죠. 게다가 세단에 비해 약 1.5배 이상 비쌌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은 기존의 일반 차량 라인업을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SUV 생산을 큰 폭으로 늘렸습니다. 정부의 예상과는 반대로 전체 자동차의 연료 효율은 더 올라가기는커녕 내려가게 되었죠. 10년 후 SUV 판매가 2배까지 늘어나자 보다 못한 정부는 2016년 칼을 빼들었고 연료 효율 규정의 적용 기준을 차종의 범주가 아닌 차의 크기로 변경합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휠베이스와 폭을 곱한 수치가 기준 안에 들어오는 차량은 모두 규정 적용의 대상이 되어야 했죠. 세단이든 SUV든 픽업 트럭이든 승용차 목적으로 사용되던 차량들은 대부분 일정 크기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변경안은 효과를 발휘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차들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제조사들은 규정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차 크기를 키웠고, 그것이 불가능한 세단 등의 라인업은 생산을 줄이거나 단종시켜버립니다. 미국 회사들이 포기한 소형차 중의 일부는 일본과 한국 회사들이 대체하기도 했지만, 소형차 전문 브랜드들은 아예 미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국 회사들이 단종한 엔트리 모델들은 대부분 $20,000 미만의 저렴한 차들이었는데요. 주로 10대에서 20대의 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이 구입했던 이 차량들은 생산이 줄어들면서 4년 만에 판매량이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많은 짐을 실을 일이 없음에도 젊은이들이 어쩔 수 없이 더 비싼 SUV를 사게 되면서 미국 내 자동차 대출이 늘어났고, 예산에 맞는 차를 찾아 중고 시장을 이용하는 이들도 많아져 작년 자동차 판매에서 중고차 거래는 약 72%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이 SUV 못지않게 픽업 트럭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정원이 있는 집이 많은 미국의 주거 특성상 집과 정원을 관리하고 수리할 도구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 게 일반적인데요. 미국인들은 홈디포 같은 전문 DIY 매장에서 무거운 물건들을 잔뜩 사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도시 밖의 사람들은 쇼핑한 물건을 싣고 먼 거리를 운전해 집으로 와야 하죠. 이런 지역에서는 캠핑카를 끌 수 있는 등 SUV보다 좀 더 실용적인 트럭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와일드한 이미지를 가진 픽업 트럭은 마초 문화가 있는 미국에서 남성다움을 과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차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고급스러운 차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픽업 트럭은 프리미엄 트림도 판매합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GMC와 같은 프리미엄 전문 픽업 트럭 브랜드도 운영하고 있죠. 럭셔리 픽업 트럭의 내부를 보면 이것이 진짜 트럭인가 싶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첨단 편의 장치를 모두 갖추고 있고, 가격 또한 일반 모델의 2~3배에 달합니다. 큰 차는 곧 편안한 차라는 인식을 가진 미국인들은 픽업 트럭을 일반 차량보다 더 높게 쳐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행사의 경품으로 픽업 트럭을 주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미국에 진출한 외국 자동차 브랜드들도 보통 픽업 트럭을 판매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토요타의 픽업 트럭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현대차도 최근 픽업 트럭을 선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죠. 자동차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더 큰 차를 요구함에 따라 그에 맞춰 차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커져왔다고 말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포드 픽업 트럭의 경우 2000년부터 18년간 크기가 커지면서 무게가 24% 증가했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 시 치명률은 50%가 증가했습니다. 운전자들은 자신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다음 차량은 더 큰 것을 원하게 되었지만, 보행자의 안전은 크게 낮아졌죠. 미국의 도로나 건물은 차량의 크기에 맞게 세워지고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유류세 덕분에 당분간 이런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 부족에 대응하고자 했던 미국의 정책은 뜻밖의 차량의 크기에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까지 꽤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습니다.